비생산적인 일. 난 책을 세 권 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팔린 건 겨우 24권이 전부다. 수입은 12만원 정도이니 매우 비생산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내가 한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책을 낸 것이다. 난 생산성을 따지기보단 그 안에 변화된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내 책을 읽고 펑펑 울고 그 안에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예전에 학원에서 아주 열광하는 수업이 들려서 살짝 들어가 보니 학생은 단 한 명 있었다. 보충을 그렇게 굉장한 열정으로 수업하는 것이어서 그렇게까지 수업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니 화려한 무대에서 강연하는 정치가와 오지 아프리카에서 설교하는 선교사 중 그 누가 큰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있냐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 자기는 사무엘을 닮고 싶어 영어 이름이 샘이고 오직 열정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참 감탄에 맞이하는 대답이었다. 사람들은 수익이 많은 생산적인 일만 하지만 난 수익은 없어도 열매가 있을 비생산적인 일에 열정을 불태운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항상 놀러 다닌다.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보고 그 글을 읽다가 저 사람은 10년 뒤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분 중에 강영우 박사님이 계시다. 축구공에 맞아 실명된 후 인생을 포기할 상황인데도 편지를 보내 유학에 성공하고 워싱턴에서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는 결혼도 하고 훌륭한 자제들도 얻게 된다. 난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고 자신들이 힘들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생각했다고 한다. 사고로 인생이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 후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폭풍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결정은 오직 자신만이 한다.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이 연장선으로 미래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꿈같은 삶은 열리지 않는다. 변하는 루틴? 목이랑 허리, 손목이 안 좋아져서 의사가 엄청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한 번 치료를 받으니 15만 원이 넘었다. 이 분야 전문가의 얘기를 찾아 들으니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생활 자세를 바꿀 문제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꾸고 있다. 꼼꼼한 성격이라 전부 손걸레질해서 청소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 굽히지 않은 동작으로 할 청소를 찾아가고 있고 시간만 나면 목을 뒤로 젖히고 있다. 끔찍한 통증이 있었는데 완화된 걸 느꼈다. 독서를 좋아하고 책 읽고 요약하던 걸 즐겼었는데 이젠 눈으로 보는 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써야 하니 오디오북을 이용하고 있다. 어제 책은 담을 오디오로 들었는데 너무나 좋았다. 거울과 유리의 비유가 너무 좋았는데 거울은 자신의 얼굴만 비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만들지만 유리는 남도 비춰 더불어 같이 사는 걸 배우게 한다는 말이 너무도 좋았다. 같은 지식도 이젠 종이로만 배우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 그리고 8시간 일할 필요 없다는 한 과학자의 말도 와닿았다. AI가 대체되는 시대에 인간은 예전만큼 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적게 일하게 되면서 많아진 시간을 인간들은 힘들어한다. 바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기분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린 비생산적 노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강해지기 위한 새 루틴에 빨리 적응해서 고통 없이 살아야겠다. 단 것이 사라진 다이어트? 반쪽이 도넛 선물을 받아왔다. 사 먹진 않지만 선물을 받으면 그냥 먹는 편이다.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어야 하는데 너무 달았다. 예전엔 이 맛이 행복한 단맛이었는데 이젠 기분 나쁜 단맛이라서 안에 단잼은 다 빼내어 먹어야 했다. 기분 좋은 입맛의 변화라 좋았다. 계속 설탕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 더 기분 좋은 변화는 1kg의 감량이다.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는 도돌이표 같은 체중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 먹방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하는 수준으로 먹는데도 군사 하나 없이 날씬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어제 다큐에서 본 남자분은 동료들이 안쓰러워할 만큼 소식하는데도 몸무게는 145kg가 넘었다. 이쯤 되면 체질과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 자포자기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빠진다면 그동안 내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닐까?
단 것이 사라진 다이어트 말이다. 급발진. 책을 빌리러 갔다. 우리 동네는 도서관이 없어서 난 늘 스마트 도서관을 간다. 다른 동네들은 다 도서관이 있는데 빌라가 한가득 있는 우리 동네만 도서관이 없다. 다른 동네는 벤치도 많던데 우리 동네는 아무리 걸어도 앉아서 쉴 데가 없다. 난 방문가를 해서 5만 동네의 땅을 다 밟고 다니며 동네들의 물건과 시설을 다 파악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그런 좋은 게 없었다. 스마트 도서관에 책들이 많이 빠져 있었다. 대출을 갈 수도 있었지만 몇 년간 이용해봤지만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책 한 권 꽂기가 힘들 정도로 빡빡한 책들이 있었다. 난 갑자기 화가 났다. 도서관도 없는 동네에 책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화가 치밀어 전화를 걸어서 따졌다. 작은 도서관도 없는 이 동네에서 이 스마트 도서관에 책도 안 채워주고 뭐 하는 거냐고 질문했다. 자신은 새로 와서 모른다고 계속 방어적인 말을 했다. 난 그전에도 계속 제안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건의 등은 기록된 것이 없냐고, 무슨 시스템이 그러냐고 뭐라고 했다. 같은 지역인데 지식의 극과 극은 너무 차별 대우가 아니냐고, 어떤 동네나는 도서관과 좋은 시설이 있고 우리 동네는 도서관도 없는데 책도 없는 거냐고, 그것도 늘 있던 책이고 순환도 안 되는 거냐고 다그치니 담당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 자신들이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한 사과나 시정은 없고 계속 상호대차를 이용하란 말을 했다. 이 서비스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저 서비스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에 또 소설을 채워주십사 제안하니 여기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고 하길래 시민이 원하는데 시스템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어느 순간 소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비자의 니즈가 아닌 공급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구나 라고 느낀 하루였다. 나를 화나게 만든 텅텅 빈 책장.